9-4-Way라고 그래가지고 KPIX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조직 생활을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드라이브 해나갈 수 있는지 하는 관점에서 동기부터, 모티베이션부터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갈등, 그리고 이제 뭐 조직 정치, 그죠?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언더밸류에이션, 저평가, 저평가, 그죠? 저평가는 반드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성과, 그죠? 우리 회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생활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언더 퍼포먼스, 저성과자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들이 좀 많이 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자,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하고 나서 지금은 뭐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만감이 교차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준비하면서, 야, 이 교육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평가 때, 평가, 이 퍼포먼스 평가인데,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고성과자가 되는 거, 조직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은, 보이신다는 그 반응을 한번 채팅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지. 제가 보내드리는 그 내용이, 예, 근데 잘 보이십니까? 예, 예, 보이신다는, 예,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보이시는 그 꽃은 스위스 산에 피는 장미입니다. 스위스에 피는 장미. 스위스 산장미라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스위스를 가보지 않아가지고 스위스에 여행을 가는 것이 버킷리스트인데, 혹시 우리 회원님들 중에 스위스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스위스 한번 가셔가지고 요 산장미 한번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공유하시면 어떨까 봅니다. 자,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워킹 생태계 프로파일러 유구입니다. 그리고 워킹 생태학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평생의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현재 일은 더 커리어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KPIX 내에서 워킹 생태계 아카데미 프린시플을 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늘 함께 공유하는 메시지죠. 일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일터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어려움이 있다면 돌파를 해나가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핵심은 일을 하는 주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 보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신 분들과 KP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늘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퍼포먼스 948는 워킹 생태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스테이크홀더 역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티베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컨플릭트, 그리고 이제 오거니제이셔널 폴리틱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워크숍이라는 거,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 여정 동안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은 고민을 통해서 해결점을 한번 모색을 해봤고요. 오늘은 퍼포먼스, 이제 저성과자, 저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입니다. 성과란 무엇이고 저성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강의의 1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활동에 좀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2차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시고 할 수 있는 2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3차적인 목표는 성과 향상과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제 저성과가 발생이 되면은 잡 시큐리티가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목표의 목표, 업무의 목표. 그래서 성과라는 것도 워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워킹을 잘하는 것이 이제 2차적인 목표고, 최종적인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워킹을 잘해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골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은 누구나 깨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바로 평가죠, 평가. 엘리베이션. 네. 근데 조직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평가의 항목은 대체적으로 5개의 레벨로 나눠가죠.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마지막으로 이제 받아서는 안 되는 D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어떤 등급을 주로 받으세요? S 등급을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S 등급을 받아보신 분은 즉각적으로 채팅에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S 등급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선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S 등급을 받으신 회원님들 없으신가요?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A 등급 계세요? A 등급? 네. 평가에서 A 등급을 나는 받아본 적이 많다. 네, 역시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B 등급. 우리가 이제 목표에 미트를 했다라고 그러면 받는 등급이 뭡니까? 뭐 같아요? 목표에 미트를 했다. 성과를 달성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평가를 받아보기도 하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미트를 했다라고 그러면 기대하는 평가 등급이 A 등급이에요. A 등급. 네. KPI를 달성했다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A 등급을 주세요. 평가 A 등급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가에 미트를 했으면은 A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B 등급을 받는 겁니다.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에 나와 있는 목표치 KPI를 초과 달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A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C 등급을 받죠. 그런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다음 평가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는 게 C등급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저히 뭐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분은 우리 이 팀원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주는 게 D등급입니다. D등급. 그래서 조직에서 D등급을 받게 되면은 구조조정 대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고직급일 경우에 과장 이상의 직급일 경우에 C평가를 연달아서 2번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C등급, B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A등급인데 B등급을 받았거나 나는 S등급인데 A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좀 부족하지만 B등급 정도는 될 것 같은 게 C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언더 이밸류죠. 언더 밸류에. 그죠? 네. 기대치와 다르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를 이제 저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더 퍼포먼스, 언더 퍼포머는 C등급, D등급을 말합니다. 네. 저성과자죠. 그래서 저성과자로 몰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B등급 이상을 받기를 바라고요. 기대하고요. 만약에 언더 밸류에이션이나 언더 퍼포머로 되었다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예전 강의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성과는 능력과 동기의 함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좋아야겠죠. 예. 컴피턴시, 역량, 고역량을 갖고 있어야 고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죠. 근데 능력만 좋다고 해서 고성과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모티베이션도 높아요. 그래서 성취 동기가 높으시면서 고역량을 갖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고성과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내가 능력은 좋은데 별로 뭐 조직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평소에 상사와의 갈등이 있고 조직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곧 이직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능력자라고 하면은 역시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의욕은 높아요. 뭐 상사와의 관계도 좋고 나는 이 조직에서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의욕이 활활 불타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따라주질 않아요. 예, 안타깝게도 컴피턴스가 낮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도 키우고 조직에 대한 몰입과 애착, 그다음에 뭔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모티베이션도 함께 발휘가 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 매니지먼트 파더 이렇게 부릅니다. 작고하신 지 꽤 되셨습니다만은 한때는 뭐 지식사회, 지식근로자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런 대가시죠, 대가.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을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은 절대적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만 발휘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박사든 석사든 아무리 우수한 그러한 학력과 스펙 그리고 컴피턴시를 갖고 있다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이 일에 이 회사에 발휘를 맥시마이즈 할 거야. 이러한 그러한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갖고 있는 역량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성과가 능력과 모티베이션과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리더가 계시면은 저 친구는 능력이 있는데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경우가 있지요. 그랬을 때는 리더에게 책임이 있다. 모티베이션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팀이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을 잘했는데 평가가 나는 왜 낮지? 이러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이픽스에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퍼포먼스는 고객의 니즈에 미트하거나 초과를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하면은 커스터머의 니즈를 미트했거나 초과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퍼포먼스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은 구매 활동을 하는데 그랬을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만족도 표시죠. 네.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티스팩션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5점을 주지 않죠. 반대로 뭐 멋있는 식당, 뭐 맛있는 식당이라고 계속 갔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서비스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또 마찬가지로 4점이나 5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커스터머 입장에서 만족했거나 그 만족도를 넘어섰을 경우에 우리는 4점과 5점을 줍니다. 이러한 그 퍼포먼스 좋은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doing 과정, 원 과정, 그리고 웰돈 과정.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doing 과정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고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냥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에 대한 관점, 아웃풋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 퍼포먼스가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종 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컴. 아웃컴이라는 것은 웰돈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doing, done, well done 관점에서 커스터머한테 어떤 아웃풋, 밸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3차적인 목표까지도 달성을 해야
퍼포먼스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일과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일을 잘한다는 것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면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다. 라든가 이 사람이면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신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고성과자다.' 이렇게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도 인제 역량과 동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인제 비욘드 컴피턴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때에 기술을 넘어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각, 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센스를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잘하는 감각, 그래서 인제 워킹 센스, 일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인제 일머리라고 하면은 일하는 방법, 노하우, 요령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는 일머리가 좋아.' 라든가 '저 친구는 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욕도 넘쳐나. 그런데 2%가 부족해.' 그럴 때 '저 친구가 일머리가 좀 좋았으면 더 높은 성과를 낼 텐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일머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이제 일머리가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조직 직장 내에서 어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인제 상무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일머리라는 거, 워킹 센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저 친구는 아주 일을 스마트하게 해." 그럴 때 바로 그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일머리를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20여 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퍼포먼스하고 인제 일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요즘은 이제 KPX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은 종이와 연필, 볼펜, 펜슬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셨어요? 음.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자가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진단. 첫 번째, 10개의 항목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상사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일에 지장을 주는 정도다. 두 번째, 나는 보상을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에 동의한다. 세 번째, 나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하고 간섭을 싫어한다. 자, 네 번째, 나는 일이 안 풀릴 때 혼자서 해결하는 편이다. 자, 다섯 번째, 나는 납기가 임박해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어떠세요? 자, 다섯 번째, 나는 주어진 일을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다. 자, 일곱 번째, 나는 실패가 예상되는 일에 도전하는 동료를 이해할 수 없다. 자, 여덟 번째, 나는 같은 업무 내용에 반복적으로 상사의 지적을 받곤 한다. 여덟 번째, 나는 평소 동료와의 토론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종종. 네, 이상 10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몇 개나 어떻게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 문항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채권 항목에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래서 30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거는 30점 이상이 해당되시는 분은 언더 퍼포먼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당장 해당되는 습관과 태도를 바꿔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평가 등급으로 보면은 이 D등급에 해당됩니다. D등급. 그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15점과 25점 해당되십니다. C등급에 해당되는 C등급.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앞에 분보다는 좀 그러하지만은 언더 퍼포먼스 범주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성과와 평가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자, 10점 미만이다, 이하다. 그러니까 체크한 항목이 2개 미만에 해당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도 언더 퍼포먼스 초입에 놓여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하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을 해 나갈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앞에 있는 10가지 진단 항목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가장 퍼펙트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퍼펙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당될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5개 이상 해당된다.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합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시고서 바꿔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세 번째 세션에서 스몰그룹 액티비티에서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조성과자 언더 퍼포먼스에 대해서 앞에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성과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상사와의 갈등이 심각하다. 보통 이제 성과의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상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코드를 맞춰 나가야 되는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고객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나의 일을 합니까? 회사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쪽에 답을 주시겠습니까? 뭐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답을 줘보시겠어요? 우리 회원님들은 회사 일을 한다? 나의 일을 한다. 어느 쪽입니까? 네, 그렇죠. 회사 일을 하는 거죠, 회사 일. 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책임감이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강하신 분들이 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가서 하는 것이 이제 직장 생활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나한테 주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상사. 그죠? 목표를 할당을 하고 일을 주는 것이 상사입니다. 그리고 음, 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상사죠. 네. 상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주는 주체도 상사고 평가를 하는 주체도 상사인데 상사와 시시각각으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좋은 기회를, 좋은 일을 내가 회사에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상사와의 갈등을 되도록이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사와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취 동기가 약하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예. 조만간 직장을 떠날 것인데 내가 뭐 조직에 어, 미련이 뭐가 있다고, 그죠? 몰입을 하고 직무에 대해서 열정을 불신하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나는 조직에서 가늘고 길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조직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는 걸 길게 할 거야. 이런 분이 직무에 대한 몰입이나 성취도가 강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없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리더고 팀장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팀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방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소통과 팀워크 약하다. 앞에서 뭐 진단을 해봤습니다만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에 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소통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팀워크에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팀워크에 약하죠. 조직은 팀워크로서 어, 성과를 만들어내가는 유기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사할 때 팀플레이가 강한지 약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인성검사나 직무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테스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채용 과정에서 나는 소통과 팀워크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내용들로 채워 넣을 것입니다. 만일 회원님들 중에서 소통과 팀워크가 약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존심은 약하고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은 강하다. 이런 분들 있어요. 저도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은 강했습니다.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되돌아보면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은 약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그래서 어,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자존감도 강하고 자존심이 강했을 때에 S등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은 강했을 때는 평가 등급을 C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절대 A등급을 받지를 못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C등급부터 C, B, A, S까지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S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C를 받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가 이제 같이 입사한 동료가 있어요. 그 동기가 A를 받는데 저는 계속해서 CC를 받는 거예요.
어쩌다가 B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A를 계속해서 받는데 저는 B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비난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고 나보다 나은 걸 줬는데 왜 저 친구는 계속해서 A를 받고 나는 B실. 나중에 20년 뒤에 저는 뭐 한 14년 정도 S그룹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20년 뒤에 임원이 됐어요. 저는 중도에 이제 무리를 이탈해서 다른 기업으로 이제 떠났습니다만 왜 그랬는가를 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 상사와의 갈등이 성취 동기는 저는 굉장히 높았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소통과 팀워크에 약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편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판도 저 친구는 팀워크에 약해. 리더십이 별로 약해. 그런 평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 퍼포먼스, 언더 밸류에이션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원님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머리가 약하다. 이 조성과자의 특징입니다. 일을 받았을 때 일머리가 강한 분들은 노웨어에 강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중에서 나보다 영어 등급도 떨어져. 토익도 나는 1등급인데 저 친구는 3등급이야. 그런데 평가는 나보다 높고 나는 CPIM 자격을 갖고 있는데 저 친구는 CPIM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평가는 A등급.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하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일머리에 있다. 대신 그 친구는 일을 받으면 지체함이 없어. 그리고 누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능숙하게 구하고 심지어는 KPIX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외부 전문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업무를 받으면은 되도록이면 상사의 수명 업무는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납기 준수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생명줄로 여길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만일 수행하는 업무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한 내에 못 끝낼 것 같으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 보고를 하던가 그렇게 해서 상사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줄 것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꿍꿍 앓다가 납기를 지나치고 나서 상사로부터 콜을 당해서 어이 김대리 지난번에 시킨 거 어떻게 됐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면 저성과자로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은 절대 건설적인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한 의견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만 열심히 어필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성과자의 특징 중 하나가 실수를 반복하는 또 학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진단을 했지만 동료와의 토론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 그리고 KPX 세미나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 토요일 날 하니까
토요일날 쳐야 되는데 뭐 세미나까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어? 그런데 학습에 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취약합니다. 항상 5분을 지나서 지각합니다. 1분을 남겨놓고 지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가 취약한 분은 절대 고성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은 학창 시절에 1분 지각하고 2분 지각하는 그런 학생들은 지각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관리, 약속에 대한 준수, 시간 준수 이런 것들 잘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성과 요인이 항상 본인한테만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조성과 요인 자체가 직장생활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과의 외부 요인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사 조직에 있거나 경영혁신 조직에 있거나 아니면은 현재 팀장을 맡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개선하기 나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운종주의 문화. 최근에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성과주의 문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성과주의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 N사에서 개발팀장급 매장하는 분이 삶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극단적인 성과주의가 문제가 되는 반면에 역시 극단적인 온정주의 역시 저성과를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이제 오늘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속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철밥통 혹은 평생 직장, 신이 내린 직장 이런 이제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신분 보장이 확실하다 보니 구조 조정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전혀 없게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 동기가 약화되고 온정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관피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야, 우리끼리 잘 뭉치면 돼. 월급은 성과가 나지 않아도 세금에서 충당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어떤 거대 공기업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인센티브 잔치를 벌여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온정주의 문화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과가 안 나도 세금을 가지고서 성과 잔치를 나누는.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또 평가를 나눠먹기식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연공 서열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임원이 되고 싶고 대기업에 별을 따고 싶은데 우리 팀장은 평가를 할 때 나눠먹기식 평가를 한다. 그러면 또 역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온정주의 문화는 저성과자를 양산한다고 해요. 고성과자도 저성과자로 만드는 그러한 그 마술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정주의 문화는 썩은 사과 문화다라고 이렇게 해요. 썩은 사과가 하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일주일도 안 가서 썩은 사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가 한 개라도 발생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골라서 폐기 처분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온정주의 문화를 극도로 터부시하고 혁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직무 정의가 좀 모호하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할당이 모호하다라고 그러면은 이 저성과 조직으로 매몰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김대리가 하는 일이나 어, 홍 과장이 하는 일이나 뭐 별 다른 게 없죠. 아니면은 이제 막 입사한 이 매니저가 보통 이제 요즘은 매니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이나 홍 과장이 하는 일이나 별 다를 바 없어. 그러면은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 어떤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과장이라고 월 600만 원씩 들어가고 나는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월 200만 원 가져가고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하겠어? 최근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불거지는 조직 내의 세대 간의 갈등도 이와 비슷해요. 그죠? 부장이라고 해서 놀고 먹는데 연봉이 1억이다. 네? 나는 정말 열정을 불사르면서 일을 하는 신입사원이고 대리인데 어떻게 부장이라고 해서 나보다 연봉을 5천만 원을 더 많이 받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조직 내에 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로 좀 급부상했죠, 이미. 그래서 조직에서는 야, 그렇지 않아. 부장들이 놀고 먹는 것 같지도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은 경험한 노하우와 지식, 그다음에 통찰력을 통해서 적시적절한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리더야, 리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은 피지컬한 그런 가치가 좀 떨어져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재된 가치는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거다. 이제 그렇게 뭐 설득을 해나가야겠죠.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뭐 사람이라는 게 본인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과적으로는 직무 정의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직무 활동을 연봉에 맞게 직급에 맞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CM 조직의 리더가 되신 분들 아니면은 전사의 직무나 관련된 그런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직무 분석, 직무 재설계, 직무 할당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오류, 같은 동양 후배라고 했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했죠. 아니면 뭐 이쁘다고 했죠. 그죠? 아니면은 뭐 막판에 한 결과값이 좋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오류. 그리고 이제 주먹구구식 평가 체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연구한 바로는 이 360도 단면 평가를 마치 전지전능한 신의 평가 수단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컴퍼니든 아니면은 국내 컨설팅사든 마치 이 360도 다면 진단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 전지전능한 평가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평가라는 것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리고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지가 되고 또 머리에서 사고와 판단력을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라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높은 역량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나 부서장이 되면은
평가에 대한 교육도 받고 관련된 그런 그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복잡한 평가의 체계를 이해하고 고도의 숙련된 평가 스킬을 발휘를 모든 팀원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렇죠? 따라서 이 단면평가 체계가 어떻게 갑니까? 인기 투표로 가는 인기 투표.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평소에 나하고 관계가 좋은 분. 평소에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 이런 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 지향적인 조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면평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허점을 보완을 잘 하지 않으면은 어, 큰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실제 제가 요즘 이제 대형 병원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인터뷰를 한 30명 정도 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병원 지금 우리 국내에서 탑3인데 단면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단면평가를 도입한 HR 부서는 아주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부서장, 현장에 있는 그러한 팀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기 투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평가 체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팀 리더 총괄 체계. 팀장이 조직 그다음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과를 누가 한다? 팀장이 하잖아요. 일을 누가 준다? 팀장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1년 목표 누가 정합니까? 팀장이 정하잖아요. 그죠? 절대적입니다. 이런 팀장인데 간혹 가다가 썩은 사과 팀장이 있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선발책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어 개발 환경이 미흡하면은 저성과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의 한 그 10년 차 간호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병원에 뼈를 묻을 생각을 갖고서 입사를 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태움이라는 그러한 혹독한 과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5년 차를 지나고 10년 차가 되어보니 이거 뭐 수간호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자리는 없어 보이고 동료는 많고 이게 비전이 없어요. 커리어 골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티베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차 조직 구성원이면은 민간 기업에서는 가장 빠르신 분은 차장급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데서도 굉장히 중견급 그런 간호사의 의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 조직에서 15년, 20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성취 동기가 높아지고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이 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커리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우리 리더분들이나 조직에서 많은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제 전사의 여러 가지 경영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학습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조직 사회화에 대한 그런 노력들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직 사회화하고 워킹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유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자원이라는 건 뭡니까? 보상금, 월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지션, 승진하고자 하는 자리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나는 일, 그죠? 누구나 다 뭐 선망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사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생태계의 한 구성원 아닙니까? 자기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 한정적인 자원과 굉장히 복잡한 그 생명체인 인간, 사람이 조직 내에 한 덩어리로 돼 있으니 조직에서의 복잡한 일, 갈등,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직장을 행복한 일터다 이렇게 상상을 하지 말라. 응?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직장, 조직은 하나의 워킹 생태계다. 그죠? 그 워킹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과를 내고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을 잘해야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복잡한 그런 생태계 속에서 온정주의 문화, 직무정의의 모호함, 평가 체계의 부실, 팀 리더의 어떤 그 선입관, 편협된 그런 행동, 커리어 개발 환경의 부족함, 전사정보 공유의 비정형성, 학습할 수 없는 환경, 조직 사회의 불충분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과가 저런 거구나. 그리고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내 혼자만 뭐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그 생각, 좀 입체적인 그런 사고 체계를 좀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진행될 속으로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한번 좀 공유해 보면은 재미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평가를 잘 하시는 분은 평가를 잘 받으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평가를 좀 적게 받으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왜 그런지 하는 것들을 아, 나누고 공유하면서 근적인 부분들을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첫 시간 달려왔습니다. 퍼포먼스, 언더 밸류에이션, 언더 퍼포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고민한 시간을